그러면 이 평형상수가 크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개수 B가 1대 1대 1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머릿속에 떠오르죠? 우리가 평형에서 뭐라 그랬냐면 반응물이 반응을 해서 처음에 반응물이 들어가면 그놈이 반응을 해서 나중에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때 반응물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를 평형상수 K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산염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산을 넣어주면 그놈이 이온화가 돼서 나중에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그때 반응물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를 평형상수 K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단지 산염기는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이온화상수라는 말을 붙인다라고 얘기했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름만 이온화상수지 평형상수의 성질은 다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도에 의해서만 변한다.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K분의 1이다. 그 다음 개수가 N배가 되면 평형상수는 K의 N승이다. 그 다음에 뭐 똑같아요. 역시 고체나 액체는 평형상수식에서 제외시킨다. 되나요? 그렇게 해서 평형상수식을 쓰면 얘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KA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반응물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 역시 액체나 고체는 평형상수식에서 제외시킨다. 이렇게 해서 평형상수식을 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형상수가 크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한 가지 물질에서는 그만큼 이온화가 잘 된다. 정반응이 우세하다, 생성물이 많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물질에서 평형상수가, 이온화상수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수소 이온이 많아요. 이온화가 잘 되는 거죠. 강상강염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형상수 K가 커도, 이온화상수 K가 커도 강상강염기고, 이온화상수 K가 커도 강상강염기고요. 이온화도 알파가 커도 강상강염기입니다. 그러면 그 둘 사이의 관계는 뭐가 있을까? 여기서부터 오늘 진도 나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거 이제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쓰면 HA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역시 산을 갖다가 처음에 산을 넣어주면 그놈이 이온화가 돼서 나중에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그 평형 상태일 때 반응물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를 평형상수 K, 이온화상수 K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는 거 이온화상수 K와 이온화도 알파와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처음 농도가 C가 되고 이온화도 알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맨 처음에 C몰 농도가 되겠죠. 처음에 C몰 농도가 들어갑니다. 처음에 C몰 농도만큼을 물속에 넣어주면 얘가 이제 이온화가 돼서 나중에 평형 상태에 도달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온화된 농도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0.1몰 농도가 있어요. 지금 현재 0.1몰 농도가 있습니다. 0.1몰 농도. 그 다음 이온화도 알파가 전체 몰수분의 이온화된 몰수니까 전체 10몰 중에서 지금 7몰이 이온화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만약에 0.1몰 농도 중에 지금 0.7몰이 지금 현재 0.7이 지금 현재 이온화가 됐어요. 0.7만큼이 이온화가 됐습니다. 0.7만큼. 그러면 결국은 몇 몰 농도가 이온화가 됐을까요? 처음에 0.1몰 농도가 있어요. 근데 0.7만큼만 이온화가 됐으면 결국은 0.07몰 농도가 이온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0.07몰 농도가 이온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0.07몰 농도가 이온화가 됐다. 0.07몰 농도가 이온화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온화된 농도는 뭡니까? 이온화된 농도, 처음 농도에다가 이온화도 알파를 갖다 곱하면 이게 이온화된 농도란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온화된 농도입니다. 이온화된 농도. 이거지 쓰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예를 든 거죠. 이건 예를 든 거니까 이온화된 농도는 뭐냐면 이온화된 농도 이온화된 농도는 C알파가 되는 거죠. 처음 농도에서 이온화도 알파를 갖다 곱하면 얘가 이온화도 알파가 되는 거라고요. 이온화된 농도가 되는 거라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온화된 농도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C몰 농도만큼을 넣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온화가 되겠죠. 얼만큼 이온화가 됩니까? C알파만큼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개수비가 1대 1대 1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개수비가 반응한 농도비가 되는 거예요. 반응한 농도비, 반응한 몰수비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가 이만큼 이온화가 됐으면 얘도 이만큼, 얘도 이만큼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뭡니까? 얘도 이만큼, 결국은 얘도 이만큼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얘는 반응물이니까 이온화가 돼서 사라지는 거고요. 얘는 없다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평형일 때는 C-C알파가 되는 거고 얘는요 C알파가 되는 거고 얘도 C알파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평형상수 K 구할 수 있겠죠. 왜냐? 우리가 지금 이온화도 알파와 평형상수 K와의 관계를 갖다 구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평형상수 K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해봅시다. 평형상수 K 값은 KA가 되겠죠. 이제 우리 이제 산의 이온화상수를 주로 많이 쓰니까 평형상수 K는 뭐가 되는 겁니까? HA 이거 분의 A-가 되고 H3O 플러스 얘가 평형상수 K가 되고 여기다가 이 식을 다 집어넣으면 이제 우리는 이온화상수 K와 이온화도 알파의 관계를 갖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봅시다. C-C알파가 되는 겁니다. 이거 분의 뭐가 되는 거죠? C알파, C제곱, 알파 제곱이 나오는 거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계속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여기에서 C를 밖으로 빼면 1-알파가 되고 여기서 C제곱, 알파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뭐가 될까요? 제곱, 이거 사라져버리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결국은 여기다 쓸게요. 결국은 뭐가 될까요? K 값은 뭐가 됩니까? C-1-알파 분의 C알파 제곱이다.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이온화상수 K와 이온화도 알파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되겠나요? 네.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머릿속에 떠오르죠? 만약에 얘가 약산이라면 여러분들 약산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약산은 이온화가 잘 안 되죠. 약산은 이온화가 잘 안 되니까 1-알파가 뭐가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이온화가 거의 안 되니까. 따라서 약산일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C-알파가 아니라 K값은 C알파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 이용해서 많은 문제를 풉니다. 이거 이용해서. 그래서 이거 일단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K값은 C알파 제곱이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이온화도 알파가 언제 커지는가 이게 나와요. 사실은요. 여기에서 사실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미리 한번 얘기를 하자면 온도가 일정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K값은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는 거죠.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K값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농도가 묽을수록 이온화가 잘 된다. 알파 값이 커진다. 이거 매치가 되겠습니까? 항상 얘가 일정하니까 얘는 항상 일정하니까요. 되나요? 그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면 그러니까 이온화도 알파가 언제 커지냐 이온화가 언제 잘 되냐 그 얘기라고요. 그러면 이온화 상수는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는 거니까 결국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평형상수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평형상수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건가요? 얘는 반비례니까 농도가 묽을수록 알파 값은 커진다. 그래서 농도가 묽을수록 이온화도 알파가 커진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온화도 알파가 언제 커지는가? 농도가 묽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알파 값이 커진다 그랬죠?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농도가 일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농도가 일정해. 이번에는 농도가 일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K값이 커지면 알파 값이 커지는 거죠. 되겠습니까? K값이 커지면 알파 값이 커져요. 근데 알파, 이 K값은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K값은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는 거니까 결국 K값이 커질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알파 값은 커진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뭐 이제 뭐 오스트발트 희석법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그 낱말까지는 뭐 기억하면 더 좋고요. 사실은.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온도가 K값은 온도에 의해서만 변한다. K값은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는 거니까 온도가 일정하면 K값은 일정합니다. 온도가 일정하면 K값은 일정해요. 이거 너무 이렇게 썼나? 다시 한번 써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온도가 일정하면 K값은 일정합니다. 온도가 일정하면 K값은 일정해요. 얘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반비례니까 농도가 묽을수록 알파 값은 커진다. 그래서 농도가 묽을수록 이온화도 알파는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농도가 일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농도가 일정하면 이번엔 노란 겁니다. 농도가 일정해요. 농도가 일정하면 이번에는 K값이 클수록 알파 값이 커지네요. 근데 K값은 반드시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는 거죠. 그래서 K값이 크다. 온도가 높을수록 알파 값은 커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알파, 이온화도 알파는 언제 커지는가? 온도가 높을수록, 농도가 묽을수록 알파 값은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였죠. 제가 지난 시간에는 말로 설명했는데 이걸 식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값은 언제 커지는가? 농도가 묽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알파 값은 커진다. 이온화가 잘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여러분들 pH 구하는 공식, 이따가 pH 할 거예요. 이따가 pH를 아주 디테일하게 할 겁니다. pH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pH는 뭡니까? 수소이온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로 취하는 게 pH예요. 수소이온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로 취하는 게 pH입니다. 근데 뭡니까? 우리가 지금 수소이온 농도가 나와 있죠. 수소이온 농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은 pH는 뭡니까? C 알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일가산일 때예요. 일가산일 때. 이가산일 때는 가수 n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 얘기 이따가 할게요. 그러면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얘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알파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서 알파 값은요, 루트 C분의 K 값이 나오는 거예요. 루트 C분의 K 값이 나오는 거죠. 얘를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로그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서는요. 그대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알파 값에다가 그대로 넣으면 뭐가 됩니까? 요거 KAC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되나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가. 됐죠? 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로부터 뭐가 이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pH까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일가산일 때. 근데 시험은 일가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일가산이 나와요. 95% 이상이. 이가산이 나오는 경우는 못 봤어요. 기출에서. 네,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이온화도 알파는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90페이지 한번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평형상수, 결국은 평형상수 K가 1-알파분의 C알파 제곱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값 박스 쳐놨죠.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약산이라면 1-알파는 거의 1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K값은 C알파 제곱이다. 거기다가 수소이온 농도까지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는 C알파가 되는 거고요. 알파 값은 그와 같이 나오는 거고 결국은 루트 KC 이게 수소이온 농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붙인 게 다 pH가 되는 거니까요. 되나요? 여기다 마이너스 로그 붙이면 다 pH가 되는 거죠. 근데 pH는 이따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다 되잖아요, 여러분들. 되나요?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K값을 하나하나 K값과 연관된 내용을 하나하나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자산의 헬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다양성자산이 뭐예요? 이가산, 삼가산이죠. 다. 1양성자산, 1가산, 2양성자산, 2가산, 3양성자산, 3가산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2양성자산의 헬이 2가산의 이온화 이런 뜻이에요. 헬이가 된다, 떨어진다, 멀어진다, 이온화가 된다 그런 얘기니까. 이온화가 되는 것도 멀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걸 헬이가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다 2양성자산의 헬이란 얘기는 2가산의 이온화란 얘기예요. 그죠? 봅시다. 여러분들 1가산은 수소가 1개예요. 2가산은 수소가 2개입니다. 3가산은 수소가 3개예요. 그러면 1가산은 수소가 1개니까 바로 이온화가 됩니다. 2가산은 수소가 2개니까 2단계로 이온화가 돼요. 3단계는 수소가 3개니까 3단계로 이온화가 되는 거고. 여기 지금 2단계로 해놨죠. 여기도 이제 뭔가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H2S라고 돼 있죠. 이거 최대한 간단하게 좀 써볼게요, 제가. 원래 H3O 플러스 물 속에 들어가서 H3O 플러스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거 최대한 좀 간단하게 해서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처음에 이가산이기 때문에 얘는 2단계로 이온화가 됩니다. 이가산은 2단계로 이온화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온화가 됐을 때 첫 번째 단계 이온화 상수를 Ka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이번에 얘가 또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가산은 2단계로 이온화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HS, S2-가 되고 얘가 Ka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얘를 갖다가 합쳐보세요. 얘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얘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얘가 사라지고 뭐가 남는 거죠? 2S가 되고 2H 플러스 S2 마이너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황화수소가 이온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바로 쓰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요와 같은 단계를 지나가지고 이제 황화수소가 이온화가 되는 겁니다. 이가산은 2단계로 이온화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토탈 이온화 상수다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Ka1이 뭐가 되냐 하면 Ka1은 어떻게 되냐 하면 Ka1이 되도록이면 반응물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가 되겠죠. 이렇게 Ka2의 이온화 상수는 뭐가 됩니까? 토탈 이온화 상수는 이렇게. 뭐가 될까요? 규칙이 하나 이제 발견이 되죠.
두 개를 한번 곱해보세요. 두 개 곱하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얘는 1로 오고요. 얘는 제곱해서 1로, 제곱 빠졌네요. 제곱해가지고 1로 오게 되는 거죠. 얘를 이온화상수로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소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S2- 미안해요. 토탈 이온화상수입니다. 토탈 이온화상수는 뭐가 될까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H 플러스의 제곱이 되고 S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얘가 곱하면 사라지고요. 얘가 1로.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요렇게 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Ka1 곱하기 Ka2를 하니까 뭐가 됩니까? 토탈 이온화 상수가 된 거예요. 규칙이 뭡니까? 여러 단계로 이온화가 되는 반응에서 각각의 이온화 상수의 곱은 전체 이온화 상수와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 단계로 이온화가 되는 반응에서 각각의 이온화 상수의 곱은 전체 이온화 상수와 같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개념으로 알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사실은 이게 지금 사실 내려갈수록 이온화 상수의 값은 점점 작아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지금 이온화가 됐죠. 이온화가 되고 여기 지금 음이온이 생기죠. 음이온이 생기니까 플러스로 떨어져 나가려는 것을 얘가 마이너스가 인력으로 잡고 안 놔줘요.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떨어져 나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플러스가 생성이 돼서 나가려고 해도 얘가 마이너스로 잡고 안 놔주니까 플러스가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쉽게 못 나가. 그래서 H 플러스가 이온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갈수록 이온화 상수는 적어져요. 삼가산도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Ka, Ka2, Ka3 갈수록 이온화 상수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책에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땡땡땡 해놨죠? 91쪽 맨 위에. 식도 다 써놨고요. 여러 단계로 이온화가 되는 반응에서 각각의 이온화 상수의 곱은 전체 이온화 상수와 같다. 이와 같은 말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이 뭡니까? 동그라미 2번. 지금 단계별 이온화 상수의 값은 갈수록 작아지는데 이것은 수소 이온이 해리돼서 생성된 음이온으로부터 양전하를 띤 수소 이온을 떼어내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결국 뭡니까?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가는 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상대적 세기 이렇게 나가는데 상대적 세기 그 다음에 pH 가수분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남는 거 산염기도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뭡니까? 각각 산염기의 정의 아레니우스, 브랜스테드, 로우리 뭐 루이스 그죠? 아레니우스의 정의,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 루이스의 정의 이거는 뭐 정의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뭐겁니까? 이온화도 알파와 이온화 상수 K와의 관계. 그 다음에 K값을 이용한 산염기의 세기. 그 다음에 pH. 그 다음에 가수분해. 그 다음에 완충용해. 그 다음에 중화적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체보다는 복잡하죠. 그래서 화학 중에 가장 복잡한 양, 가장 그 내용이 많은 양이 사실은 산염기예요. 그래서 산염기를 갖다 근데 구체적으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눈다면 가수분해, 완충용액, 중화적정이죠. 이 세 가지가 되겠죠. 그 세 가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온화도 알파와 이온화 상수 K와의 관계도 받고 그 다음에 다 이가산, 다 양성자산의 해리도 받고 이제 산염기의 상대적 세기도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염기 세기, 그 다음 pH까지 보고 이제 가수분해, 완충용액, 중화적정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산염기 세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